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제4부 8.15 광복과 이승만 나인 이후 1945년 8월 6일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이어서 3일 후인 9일에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되고 난 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오금 방송을 통해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과 함께 식민지였던 조선이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됐으며 그 다음해인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은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 격리 응급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선, 대만, 사할린섬, 쿠릴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했고 독도는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보다 7개월 앞선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 제677호를 발표했습니다. 제677호 제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이를 수정할 때에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지령은 미래까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22일 지령 제1033호에서는 일본의 영역을 더 분명히 규정하면서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판정한 근거의 기원은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으로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패전 후 일본 영토의 한계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독도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참역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1894년에는 조일동맹조약, 동학농민운동 2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일동맹조약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 후 1950년 연합국들은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뉘앙쿠르 녹이라고 명시해서 한국 영토로 반환 처리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연합국들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판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 이 범위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라인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한 비행정보구역 설정에서도 독도상공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은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 북한은 평양정보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도 독도는 한국령으로 정해놓고 일본 영공에서 제외하면서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도 미국과 일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공인되었고 자신들도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던 독도를 일본은 언제부터 자신들이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발단을 일으킨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보면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서 독도에 대한 문구가 빠져있자 이때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이 영토로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으로 이 조약을 통해서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국권을 회복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중이라 강화조약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유가 없어서 외교부를 통한 강력한 입장 전달만 했던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에 서명되었지만 발효는 1952년 4월 28일부터였습니다. 이 조약 내용을 확인한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하기 3개월 10일 이전인 1952년 1월 18일 그 유명한 이승만 라인이라는 평화선을 제정하여 독도를 라인 안쪽에 넣어서 일본 주권으로부터 배제하는 선을 긋고 1952년 6월 18일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어선의 납포를 명령하였으며 이후 해군 함정 등 모든 해상 전력을 동원하여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에 대하여 납포해서 재판에 회부했으며 정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면 총격을 가하거나 들이받아 침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3일이 지난 후 이승만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과 12월 31일 연말 기자회견에서 거듭해서 강력히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는 대마도가 우리 한반도 영토였었던 역사적인 근거들에 의한 것이며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와 함께 한일회담 협상 과정에서 60여 차례나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일으킨 불법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후속 조치들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중에 1962년 11월 12일 대일 청구권 협상 당시 김종필이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 방해가 되면 독도를 폭파하자고 했다는 잘못 전해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종필의 회고록을 보면 오히라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김종필은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를 폭파했으면 했지 당신들한테는 줄 수 없다는 발언을 앞뒤 자르고 그냥 전달한 자들로 인해 협상 때문에 독도를 폭파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떠돌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직전 대일 청구권 협상을 물밑에서 논의하던 시기에 일본은 독도를 빼앗으려는 계략으로 고토 마사유키라는 거물 특사를 보내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마사유키 개변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이 독도이던 돌 한 덩이든 내 조국의 것이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2건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2009년 1월 11일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독도를 섬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상으로는 무엇 때문에 독도를 섬이라고 하지 않고 암초로 분류할까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섬 제도에 관한 부분에는 첫째, 섬이람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둘째,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셋째,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이 세 번째의 규정 때문에 사람이 살며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섬이라고 하는데 독도가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독도 안에서 마을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암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면서 다양한 어종이 존재하는 황금어장인 독도는 영토 주권적인 것 외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째, 독도가 가지는 가장 큰 실질적 가치는 섬 자체보다 독도를 통해 동해 중부 해역의 지름 12해리의 바다 영역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활동 영역을 확장해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독도 근해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알려져 있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셋째, 독도는 해저의 지각 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으로 해저산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동해 최동단에 있는 바위섬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을 유발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독도 주소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